저를 공부하십시오. 펑키입니다. 펑키. 춤출 때 펑키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약간 통통 튀고 느낌을 잘 살리는 그런 게 펑키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, 옛날에 춤출 때 선배들이 펑키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펑키라고 지었습니다. 콘텐츠 잘 기획하고 잘 만들어서 좀 광고비 많이 아끼고 인건비 줄이면서 기업이나 개인이 수익을 잘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책도 쓰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. 애기도 보고 있습니다. 저는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 큰 그림은 그렇습니다.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도록 안내를 하는 것 자체가 맞벌이 하는 부부 입장에서 좀 더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는 거거든요. 출퇴근을 안 하게끔 한다던가, 고객이랑 불필요한 접점을 없앤다던가, 콘텐츠가 중간에 껴가지고.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좀 덜 지치게 만든 상태에서 아이들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감정적인 여유를 확보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상황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지, 그 속에서 아이들이 이런저런 감정 표현도 많이 하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정답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갇히지 않고, 자라나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부모랑 대화하면서 풀 수도 있고, 내가 쫓아왔던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른 길을 또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게 하려면은 이제 앞단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. 되게 큰 그림이죠. 초창기에 무자본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에 전파했기도 했고, 그 다음에 콘텐츠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초기에 해외에 있는 것들을 한국에다 접목시켜 가지고 전파시키는 그런 것에 앞장을 섰는데, 책도 내서 책도 잘 팔리기도 했고, 다양한 포럼 같은데, 국제 포럼 이런 데서도 연사로 서서 좀 일찍부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피력을 했고, 몇 년 뒤에 그런 것들이 다시 유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.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. 그게 만약에 이제 저한테 사업이면은 그거는 되게 재밌는 일인 거죠.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는. 첫 출발은 어쨌든 무자본 창업을 가르치는 일로 시작을 했었는데, 창업을 했다가 큰 돈으로 힘들어지거나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, 그렇지 않은 방법도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,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자본 창업이라고 하면은 비용을 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, 그 다음에 인건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, 그런 상황에서 그 둘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콘텐츠였기 때문에 그쪽을 계속 파고들 수밖에 없었고, 그걸 계속 연구하면서 주변에 접목을 시키고, 제 거도 그렇게 옛날에 팔았었고, 와이프한테도 적용을 할 때도 그렇고, 진행하기로 했던 게 잘 안 되거나 진도가 잘 안 나가거나 이랬을 때 위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, 그때 이제 오히려 좋은 것들을 많이 찾았죠. 우리가 이 정도로 힘들 거면은 우리 경쟁자 지금 한 10%는 떨어져 나갔다, 여기서 요 단계만 넘어가자,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주로 삼았었죠. 위기는 자기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, 다행히 저한테 사업을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그런 관점에 대해서 좀 좋은 영향을 주셨던 것 같아요. 잘 안 되는 상황을 공유를 하고, 반드시 그걸 해결한 것까지 결과물을 또 공유한다. 사업 안 되는 분들 관찰해보면 안 되는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. 그럴 수 있는데,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냥, 쟤는 안 되면 그냥 투덜거리고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이, 이렇게 인식이 박히기 쉽더라고요. 근데 다양한 분들이랑 사업을 해보거나 이렇게 해봤을 때, 엄청 실력이 좋거나 성과가 좋았거나 탁월하거나 유명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선택되었을 때 물어봤었죠. 그런 피드백이 있었거든요.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잘 안 되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, 항상 그 다음 단계에 뭔가 나아지는 모습을 계속 보는 것 때문에 일을 맡긴다? 이런 식의 피드백이 있었거든요. 중요한 일이나 큰 일을 맡길 때는 그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잘 안 되더라도, 잘 못하더라도 그거를 드러내서 그걸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, 그 과정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좀 무기력해졌을 때 어떻게 다시 힘을 내느냐, 이런 차원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는, 아이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결국 생각이 끝에 가는 것 같아요. 어디 끝에 아이들이랑 같이 제가 있다가 제가 사라지는 단계가 생각이 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움직여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.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. 인공지능? 그게 이제 계속 콘텐츠 만드는 거에 연장선에 있어서 공부하는 그쪽이고, 그 다음에 육아나 그런 부모 심리 이런 것 쪽으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죠. 저는 제 책을 스터디해보라고 너무 추천하고 싶은데, 진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 아이들한테 이걸 남기고 갈 수 있는 게. 거기에 진짜 저는 제 영혼을 다 갈아 넣어서, 제가 다 알아서 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주변에서 영감을 얻고 그걸
갈아 넣어서 썼다 보니까는 분명히 제 역량을 뛰어넘는 책인데, 제 책을 스터디하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는 그런 얘기를 다루는 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, 그리고 다루더라도 균형 있게 보이는 쪽이랑 보이지 않는 쪽을 균형 있게 다루는 책을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봤다 보니까는, 애초에 저는 기획부터 그거를 양쪽을 균형 있게 다루고 싶어 했던 의도를 많이 반영을 하는 편이라서. 그래서 제 책을 보면은 어느 쪽을 공부했던지 간에 이제 부족한 부분을 퍼즐을 잘 맞출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별로 제 책 안 좋아하죠. 너무 마케팅을 잘못했나 아쉽습니다. 저를 공부하십시오. 유일하게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. 이것도 뭐 균형의 관점인 것 같은데, 사업을 누가 잘하고 성공했다라고 하면은 그 성공한 어떤 한 뾰족하게 튀어나온 한 포인트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성공했다라고 한 사람들의 1년 뒤, 5년 뒤, 10년 뒤는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모르고 되게 결과물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고객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면서,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 관리도 잘 하고, 거기에 플러스로 자기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오래 살아남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, 이게 다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별개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근데 순간랩에서 퍼플클럽은 어떻게 이게 잘 연결이 돼 있는지, 애초에 이게 원래 하나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라고 그렇게 그걸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요새 그냥 뭐 꽂혀있는 그런 얘기나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차원에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어떤 거냐면,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자꾸 뭐 문제를 찾아라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. 사업 아이템은 문제로부터 출발하고, 자꾸 문제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는 자꾸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관점에 되게 자주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. 저도 당연히 그렇고, 그리고 그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라, 저도 계속 거기에 빠져 있죠. 근데 제가 자꾸 관점을 전환하는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, 애초에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싶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거든요. 그게 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 같아요. 문제랑 같은 차원에 있어서 문제로부터 계속 고통받는 게 아니라, 애초에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 상태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놓치게 되거든요. 왜냐면 모든 게 문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계속 하니까. 한 차원 다른 단계로 가서 더 문제를 초월한 그런 행복하게 사는 것을 연구하는 곳이 순간랩이라는 곳이 있고, 거기에서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오프라인에 꼭 오셔서 재미를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